31년 예능 외길 인생 사건 사고 전무 실수 한 3번 했어요. 뭐 이렇게 주접 떨다가. 그 DJ 박명수를 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디제잉 할 때가 좀 더 즐겁긴 해요. 음악과 함께 하니까 호응해주면 그 즐거움도 말할 수 없죠. 아니 왜냐면 피드백이 없으면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작곡가가 꿈이었어요. 이건 좀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계속 민감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한한 개그 에너지로 우리 모두를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웃음의 선구자, 개그의 전설, 꿈을 꾸는 사람들의 멘토로 등극한 집합 박명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선 데뷔 지금 31주년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일정도 바쁘시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한간 적이 없었어요. 많이 한가요. 그러니까 3번까지 왔죠. 방송 뛰어다녀. 이렇게 한간 적이 없어요. 그 농담이고 요즘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운동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시간을 그렇게 낭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31년을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계속 잘 됐어요. 그냥 예. 슬럼프가 있고 뭐 고생하지 않았냐? 안 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슬럼프도 없고 사업한다고 막 어디 투자한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31년 했고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방송이 좋고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억지로가 아니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보람,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많은 우리 팬들과 또 많은 우리 시청자, 애청자들이 박수 보내주는 우리도 그런 또 맛에 살잖아요. 많이 웃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원동력인 거죠. 예. 그럼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도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한 건 집안이 좀 부유하지 않아서 잘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지 집안이 좀 펴지잖아요. 공부도 잘 못했고 생긴 것도 뭐 중하였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악조건이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어떻게 좀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이제 개그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파기 시작했죠. 한 3년 팠어요. 3년. 내가 이것 때문에 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으세요? 준비를 조금은 했죠. 방송국마다 올해는 뭐 어떤 스타일의 개그맨을 뽑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거죠.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은 정보력 싸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보를 얻을 때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정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방송국의 어떤 흐름을 보면 몸으로 막 웃기는 그런 스타일의 개그맨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혹은 또 토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그때 이제 MBC에서 좀 신선한 토크로 웃기는 그런 개그맨들 뽑았었어요.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 실감하는 그 순간이 제가 데뷔해서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들을 못하겠지만 시청률이 39%가 나와서 방송 한번 나가고 그 다음부터 서울역에 나갔더니 다 알아봤어요. 39%면 진짜 그 당시에 거의 반 이상이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가면 거의 다 알아봤어요. 매주 했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많은 분들이 알아봤겠습니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짜 한 번에 빵 스타가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시절 박명수는 그때부터 도전하기 좋아하는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은 그냥 아주 평범했어요. 생활기록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태하다고, 주의가 산만하고 똑같았어요. 예. 근데 진짜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나태하다는 얘기도 좀 심하셨는데 아니 어린애가 나태하면 얼마나 나태하다고 써주실지는. 그 DJ 박명수를 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개그로 사람을 웃길 때랑 DJ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거의 비슷한데 개그나 디제잉이나 이제 결국은 이제 즐거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같아요, 거의 같아요. 예. 굳이 이제 그 둘 중에 조금 더 난 이걸 좀 더 열심히 디제잉 할 때가 좀 더 즐겁긴 해요. 음악과 함께 하니까 호응해주면 그 즐거움도 말할 수 없죠. 아니 왜냐면 피드백이 없으면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할 때마다 문자도 보내주고 재밌다고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 라디오 DJ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고 또 EDM DJ는 많은 분들과 같이 뛸 수 있으니까 그 열기 특히 또 MZ세대 대학교 행사 그때 그 희열은 말도 못하죠. 이건 좀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계속 민감하세요.
네, 2인자라는 수식어가 가끔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진짜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2인자 그거는 이제 그 캐릭터 상에서 제가 만든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2인자가 되면 이제 재석 씨가 1인자가 된 거죠. 그런 컨셉을 만든 거였는데 그게 이제 수식어가 계속 붙는데 어차피 뭐 재밌으라고 한 건데 지금은 뭐 이제 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럼 박명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1인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진정한 1인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못 만났어요, 아직.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별로.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요. 다. 자기 살 길 찾고 몇 푼 있는 놈이 더 있고 싶어 하고 아직 못 봤어요. 좀 죽기 전에 만나겠죠, 뭐. 예.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진정한 1인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그렇게 노력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삶의 지혜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살아온 31년 예능 외길 인생 사건 사고 전무 실수 한 3번 했어요. 뭐 이렇게 주접 떨다가 그건 이제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수를 안 하셨던 비결은 뭐예요, 그럼요? 유혹도 있었을 텐데요. 투자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몇 천만 원 날린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인생 살면서 그냥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고 돈도 뭐 빌려줘도 못 받은 적도 있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꺾어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안 태어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이 하나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결혼도 안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아이를 왜 안 낳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가장 행복한 걸 젊은이들은 도전 안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랑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그냥 카드값 막으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좀 행복한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거는 이거는 정부에서 해결해 줄 문제지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정책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원래 작곡가가 꿈이었어요.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못했지만 개그가 또 좋았어요. 그래서 개그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작곡가의 공부를 한 거죠. 홍대에 제가 학원도 다녔어요. 40 중반에 다녔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여유가 일단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여유가 좀 생긴다면 좀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게 참 삶의 어떤 즐거움이 돼요. 우리가 그냥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이게 아니라 주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잡아놨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지금도 늘 기대가 되시나요? 다음 이거 하실 것들?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일이 좀 없으면 빨리 가서 또 학원 가야지. 왜냐면 이 배우면 끝이 없거든. 실제로 뭐 피아노 선생님이 집으로도 오고 피아노를 치는 게 저는 또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작곡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음악 공부를 계속 해요. 집에 가면 누워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유튜브만 8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너무 시간 낭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를 배우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나 보고 그냥 쳐 앉아가지고 남 흉하는 거나 보고 렉 하나 보고 그러면 그게 뭔 낭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태하게 시간 보낼 바에는 차라리 어디 가서 권투를 배우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시간을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모바일에 중독이 되면 너무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핸드폰은 거의 안 보시겠네요? 많이 봐요. 안 볼 수가 없잖아. 왜냐면 유튜브를 하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게 돼요. 전화기를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구장창 집에서 누워서 짜장면 시켜 먹고 8시간씩 보는 거는 너무 낭비다 이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덜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스마트폰을 덜 보고 다른 걸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